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쪽에 힘이 나은 것 같다. 이게 좀 힘이 났네요. 이번 주소부터 국민의힘당 앞에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갔다가 내년 4월 10일까지가 될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분간은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혹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지난 봄서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그 정답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 제목은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부정선거 갖다가 막고 공정선거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국민의힘당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실전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통 이렇게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쳐오면서 저희도 국민의힘당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공정선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해왔었거든요. 요구할 때마다 각 선거 직전에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나마 대답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간에 있었던 대답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구 대선, 작년 3구 대선 직전에 저희들이 몇 달 전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공정선거 갖다가 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당 차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을 때 국민의힘당은 무엇을 대답을 했냐면은 공정선거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 정당 차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 서울시장위원회, 그 다음 경기도당위원회, 각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저기 그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집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님, 저희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측에서 몇 사람이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적 구성에서 과거와는 판이하기 다른 그런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 구성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일단 위원장에는 대구 출신의 삼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보다도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그 위원들의 면면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우리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위원들이 위촉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만희 사무총장이 첫 번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이 대체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당에서 제2인자의 위치인 자리입니다. 2인자.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행정 실무 업무를 갖다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4.10 총선에서 공천에서 거의 50% 70%의 힘을 갖다 쥐락펴락한 사람이 사무총장의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첫 번째 순서로. 두 번째 순서로 누가 되겠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바로
모든 법을 갖다가 개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심사를 맡는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두 번째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원이 누구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세 번째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선거제도를 뜯어 고치는 모든 법을 총괄하고 모든 행정을 갖다가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위원회가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바로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세 번째 위원으로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나요?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나요?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이하 선관위 갖다 아우르고 있는 모든 정보 전산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후보자의 당락을 갖다가 쥐락펴락하실 정도 수준으로 처참한 상황이다 라는 걸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바로 이 분야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가 뭐냐면 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네 번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네 명의 그 파워맨들이 이 바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1, 2, 3, 4위원으로서 다 위촉이 됐던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많은 위원회 그런 특별위원회 갖다가 만들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가 뭘 기대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번에 국민의힘당에서 이런 시위를 갖다가 계속해가 결정했냐? 바로 이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이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밀어주고 이 사람들의 서포트를 갖다 우리가 마음껏 펼쳐내야지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건 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획득하고 부정선거를 갖다 막는 세력이 넓게 은밀하게 포진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했죠. 그 제목이 뭡니까? 더 카르텔. 왜 더 카르텔입니다. 왜 더 카르텔? 카르텔이 무슨 뜻입니까? 카르텔이 엮여 있다고.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카르텔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냐? 한국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하고 숨기고 있는 집단이 소규모 한지사의 집단이 아니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카르텔 중에는 국민의힘당에도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걸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의힘당에 있는 소위 부정선거를 갖다 밝히고자 하는 걸 막고자 하는 그 칼텔 조직 세력이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힘을 못 쓰고 이 특별위원회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갖다가 힘차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간 지난 5,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워왔습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봤었고 별의별 지휘, 별의별 소송, 별의별 고발을 다 해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시도할 때마다 그것이 무의로 끝났었고 어떤 시도할 때마다 그 실패로 끝났었고 어떤 방법을 갖다가 해볼 때마다 그것이 거부로서 끝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을 했지만 우리들이 동질의 손을 붙잡고 어깨에 갖다 보담으며 다시 일어서자 계속 싸우자고 우리가 결을 다져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역량이 쭉쭉 돼서 결국 국민의힘당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간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야권에서 시민 단체로서 싸운 거였습니다. 제도권의 어떤 한 도움도 받지 못한 우리들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도권과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지발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 중에 특히 누구냐? 국민의힘당이 제도권에서 우리가 그간 외쳐왔던 것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싸운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이날이 오기 갖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도할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우리가 패소하고 기각되고 무효처리될 때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까람되고 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고심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밤에 밤잠도 못 잔다고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보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들이 국힘당 내에서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건너편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갖다 낼 수 있도록 힘이 나서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2시에 가서 내용만 교과좀 기자 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위원들의 면면에 대한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제가 이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을 갖다 응원합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 이름을 호명하면 응원합니다 라고 3번 외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원합니다. 박자가 좀 안 맞아요. 다시 우리가 이 노래 제목, 노래 실력이 없는 리듬감이 없어. 다시 한번 3번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85점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응원합니다. 정점식 의원. 응원합니다.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동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은 참 착하긴 합니다. 이 오직 국민의힘당의 그 부정선거 외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나와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힘을 보태주는 거 보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하겠어요? 이건 정말 보수 우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좌쪽 사람들이었으면 수류탄을 던졌겠죠. 정말 제 마음이 움직일 정도면 여기 국힘당에 계시는 국힘당보다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할게요. 국민의힘당에 계시는 분들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능하면 저분들이 누구실까요? 다음은 조양건 국토본 생산본부
본부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조양문 본부장님.